시간이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가치, 그 특별한 날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억의 지속 임종수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아침 출근 후 정신을 깨기 위해 마시는 커피부터 삼시세끼 먹는 식사, 그리고 각종 간식까지 우리 곁에는 언제나 음식이 있는데요. 다가오는 여름철 기온이 점점 높아지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 위생과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6월 7일 세계 식품 안전의 날입니다. 이 날을 맞아 주선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님 모시고 우리의 식탁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식품을 꼼꼼히 살핍니다. 그것이 국민의 건강이기에 모든 의약품을 꼼꼼히 살핍니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이기에 모든 화장품을 꼼꼼히 살핍니다. 그것이 국민의 행복이기에 당신의 모든 일상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첨단의 과학으로 실현되어 갑니다. 국민을 향한 사랑의 과학,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주선태입니다. 부산 식약청장으로 취임하신 지 4개월이 지나셨다고 들었거든요. 조금 늦었지만 취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식약청장으로서의 소회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1월 말에 부산식약청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벌써 겨울, 봄 두 계절이 지났고 어느새 6월 여름의 문턱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 부산식약청장이라는 중택을 맡고 보니 기쁘기도 하지만 부산, 울산, 경남을 관할하는 식약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부산식약청 현안을 살펴보고 원활한 업무 협업을 위해서 지자체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을 방문을 해서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가졌고요. 특히 그 여러 산업 현장과 민생 현장을 두루 살피면서 현장의 생생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업계와 국민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가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상당히 생소한 정부기구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민생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부기구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럼 세계 식품 안전의 날, 이 역시 식약처만큼이나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식품 안전의 날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재정 배경과 그 취지,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 약 6억 명이 오염된 음식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42만 명 정도가 사망하기까지 합니다. 오염된 음식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축적되거나 질병을 일으키게 합니다. 오염식품은 국가가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영향으로 매년 약 950억 달러 정도의 생산 손실로 인해서 중저소득
소비층 경제에도 손실을 입히고 있고 국가 브랜드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그 2018년 12월 30일 제73차 유엔 총회에서는 매년 6월 7일을 세계 식품 안전의 날로 지정을 했고 식품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감지하고 관리해서 식량 안보 그리고 인류 건강, 경제 번영, 농업, 시장 진출, 관광과 지속 발전한 가능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주의를 환기하고 또 행동을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당히 그 이날 제정된 의미하고 이런 걸 보면은 굉장한 행사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올해 처음으로 세계 식품 안전의 날이 있다는 걸 알 정도로 굉장히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게 홍보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날의 제정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식품 안전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대국민 캠페인 같은 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각종 행사들 좀 있으시면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제정을 하고 전후 2주간을 식품안전 주간으로 지정을 해서 건강한 식생활 문화와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하고 그리고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식약청은 지난 5월 14일 제23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부산시와 함께 공동으로 시민단체 그리고 소비자단체, 식품업체 100여 명과 함께하는 기념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식품 분야에 종사하는 학계, 업계,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나 소비자 이전감시원, 그리고 식품위생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식품안전 유공자를 발굴해서 표창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과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지방청에서 다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좀 생소하게 들은 거는 그동안에 홍보가 덜 돼서 그랬다면은 만일 저희가 앞으로 ONN 닥터 TV에서 부산지방청에서 하는 이런 대국민 캠페인, 식품 안전을 위한 캠페인 저희도 적극 동참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기꺼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장님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하신 식품 안전이 도대체 뭡니까? 이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고 식품 안전을 획득을 해야만 유통이 허가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식품이라고 하면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말합니다. 식품 안전이라고 하면은 원료의 재배, 채취, 그리고 수확, 제조 및 가공, 포장, 그리고 이제 수송, 저장 및 판매, 그리고 우리가 최종 단계에서 먹는 섭취 등 식품과 관련된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를 방지하고 사람이 식품을 먹었을 때 해롭거나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이나 정책을 포함하는 일을 의미하고 합니다. 그 각종 식자재가 재배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지도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런 건 아예 농림수산부 이런 데서 하는 건지. 생산 단계는 농림식품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생산 이후에 출하돼서 유통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소비자한테 유통되는 단계부터는 이제 식약처가 개입을 하게 유통부터 되는군요. 섭취하는 단계까지는 저희 식약처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밥상에 오르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거는 안전에 대한 거는 식약처에서 담당한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 국민 밥상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보증하고 있는 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업무들이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1998년 보건복지부 외청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고 했었고요. 그러다가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 2013년도에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격상되었습니다. 청에서 처가된 것이죠. 업무의 독립성이나 중요도 면에서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약청이 식약처가 되면서 대표적으로 법령 재개정 등 업무 범위가 넓어졌고 이와 함께 우리 부산식약청도 그 이상이 높아졌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만들거나 수입, 유통하는 식품 그리고 의약품 이런 의료제품 등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고 또 동시에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그 일부 국민들께서는 식약처가 인허가하고 부정불량 식약품 지도 단속 등의 업무를 하다 보니 규제의 기관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부산식약청을 포함한 식약처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 부산 여러 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 혁신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식이약 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은 저 청장님 말씀에서 행용 모순이 좀 느껴져 가지고 저희는 이제 안전하면은 무조건 규제 일변도여야 되는데 약간은 이제 진흥하는 쪽의 업무도 하신다 해가지고 그래서 식품 안전 관리에 있어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현안이 있다면은 금방 그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참 미묘한 문제인데 안전도 담보를 하면서 그리고 식품 산업 이 자체가 차지하는 국내 경제의 그 비중도 크단 말이죠. 그것도 또 그 산업도 뭔가 이렇게 진흥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 규제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산업 지원이라고 하면은 규제 부분에 안전 규제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 식중독 예방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주로 세균성 식중독이 많지만 최근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노로바이러스까지 함께 유행하고 있어 단체 급식을 하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시설과 일반 음식점 그리고 배달 음식점 등의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질병청하고도 식약청이 상당히 좀 긴밀하게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게 좀 담당자들끼리 모임이나 주기적으로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식중독을 예를 들면 식중독이 발생하면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지만 그 역학조사라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이 관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많은 업무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특별히 올해 그 청장님께서 부임해가지고 부산청 산하에 있는 이제 각급 기관 관리하는 기관에 강조하고 있는 여름철 식품 안전 관리 가장 그 중요하게 여기는 청장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지금 초여름 날씨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하절기 식품안전관리 대책으로 5월에는 그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이미 개최한 바 있고요.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급식소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에는 이제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식중독 예방 점검을 하고 특히 그 다중 이용 시설인 해수욕장, 워터파크 그리고 놀이시설 등의 그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우리 부산 지역도 이제 해수욕장이 좀 많이 있는데요. 해수욕장 그리고 바닷가 주변 음식점 대상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을 개최해서 식중독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연중 학교로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고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상시 점검 체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탁급식소와 식재료 군납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다 하시려면 엄청난 직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질병청 같은 경우에는 뭐 보건소에 각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에 이렇게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가능한데 식약처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조사 업무나 뭐 모니터링 업무를 누가 어떻게 하는 직접 정식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죠? 저희 그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각 시군구에 예. 그 식품 위생 관리를 하는 담당 부서가 있고요. 예. 식약처 저희 그 지방청, 육기지방청에서도 그 담당하는 그 분야가 서로 구분을 해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식품위생법상으로 네. 그 업무 직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각자 고유의 그 업무 범위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그런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또 식품위생 분야는 더더욱더 일반 국민들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도와 어떤 그 협의체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또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 식품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청장님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뭐 식당에 가서 직접 먹고 그러기 때문에 식당 위주로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하면 되는데 그 뭐 사용됐던 식자재를 들여다본다든지 지금은 이제 다들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배송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밀키트를 가지고 이제 조리만 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문제 탈이 났을 때 조리하는 과정에서 탈이 났는지 아니면은 애당초 배송되어 오는 밀키트에 뭐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지 그 참 더 점점 더 식약처의 업무가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우선 그 식품 시장 환경을 보면 예. 우리나라 올해 식품 시장은 이제 물가 상승 영향도 있고 해서 전년보다 한 3.4% 정도 증가한 153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기상 악화나 뭐 전쟁 등으로 식품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또 수출입 시장 불안정화에 따른 소비자 물가가 그 지속적으로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식품 업체는 식품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크기나 중량을 줄이거나 대체 원료를 사용하는 일명 그 슈링크플레이션 그리고 또 스킨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양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말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스킨플레이션은 인식하게 아낀다는 뜻의 스킨 그리고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지난 코로나19 이후에 건강을 중시하는 그런 가치 소비로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만성질환이나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의료 용도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아까 우리 그 진행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편의점 간편식 다양화로 간편식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또 시민의식 향상으로 저소득층 대상 기부문화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식품 폐기 방지를 위한 친환경 식품 소비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식약처에서는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각종 식품 안전 정책을 진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방송일 때문에 2박 3일 제주도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 PD님들하고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이제 삼각김밥을 사왔습니다. 역시나 너무 이제 짠 거예요, 음식이. 그래 편의점 음식들이 되게 이제 달고 짜고 단짠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히 또 질병청에서는 뭐 나트륨 줄이기에 완전히 역행되는 건데 그런 이제 염도 이런 것까지 식약청에서 좀 규제를 하고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당 낮추고 그다음에 뭐 고열량, 저염도 뭐 이런 저희가 식품 영양 정책도 저희 식약처 업무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뭐 홍보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어떤 패턴에 대해서 조사하고 주기적으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맛집에 가면은 특색이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달거나 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예를 들면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슴슴하게 해가지고 싱겁다. 그러면 사람들이 싱겁다고 하지 않고 맛이 없다고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맛없는 음식으로 되는 거죠. 그게 건강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맛없다고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자꾸 조금 더 조금씩 그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더 짜게 더 달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식약처의 국민 건강을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도 좀 뭔가 국책적으로 뭐 연구가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매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이제 식약처 본부에서 6월 달에 조만간 예. 그 우리나라 국민 식생활 패턴에 대해서 예. 조사 연구한 거를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섭취량이나 그 다음에 당 섭취량 정도가 많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의 그 수준, 그 음식 섭취 그런 패턴이 아직도 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조만간에 그 결과를 발표하면 많은 그 홍보가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때 다 발표하실 때 저희 방송국에 오셔서 청자님 직접 발표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하여튼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네. 좀 이렇게 발표를 하면 예. 뭐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식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청자님 뵌 김에 제 개인 민원도 좀 해결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찬장이나 뭐 아니면은 뭐 땅 속에 뭐 이렇게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실금 위에 보관을 한다든지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리된 음식을 조금 길게 먹으려면은 부패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냉장고가 생기면서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음식은 무조건 사람들이 언제든지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수없이 유통기간이나 그런 걸 소비기간을 이야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아내도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을 함부로 못 버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각이 매우 발달해가지고 냄새 맡아보고 조금 더 이상하면은 저는 바로 버려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으로 이렇게 곰팡이가 식빵 같은 경우에도 곰팡이가 좀 냉장고 안에 있던 식빵도 곰팡이가 설지 않습니까? 예, 그 곰팡이가 보이거나 아니면은 고구마도 삶은 지 며칠 되면은 둔 지 며칠 되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쪼개면은 이렇게 뭐 질질하게 이렇게 부패 저희들 뭐 그리 낫또 그런 거죠. 실처럼 이렇게 나오면은 그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어렸을 때 저희는 그래 배워가지고 그래서 냉장고를 좀 건강하게 여름철 냉장고를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 그런 걸 저희 청자님한테 좀 제가 여쭤봐도 될란지. 제가 이제 그쪽에 어떤 전문 지식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를 밀집되게 보관하지 말아라. 그리고 냉동실도 반드시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 변질된다. 냉동도. 예, 맞습니다. 그 안에서 그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동실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믿고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도 안 된다. 아마 여러 방송에서나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무조건 그 냉장고라 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뭐 부산의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주선태 청장님께서 무슨 음식을 가장 좋아할까요?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가리는 음식도 없고요. 다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뭐 이렇게 특별히 부산 온 지 얼마 안 되셨죠? 부산의 대표 음식을 대충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밀면, 예, 이것저것 다 그리고 생선회, 예. 그리고 돼지국밥. 제가 지금 부산에 와가지고 그 유명하다는 이제 밀면, 예. 국밥, 뭐 이거 다 먹어보고 이제 물론 또 회도 또 먹어보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저게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또 많은 곳을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이 지금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소비자께서 구입한 식품이 안전한지 그리고 이제 그거 참 중요합니다. 뭐 햇삽이나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싶다면 우리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확인할 때 입력해야 될 정보가 뭡니까? 그래서 그 식약처 홈페이지나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식품안전나라를 검색하면 식품안전나라. 쉽게 접속할 수 있고요. 예. 여기에는 그 각종 식품안전 이슈 그리고
회수 또는 판매 중지되는 식품, 그리고 각종 이해 예방 또 건강 영양 정보와 함께 우리 식약처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식품안전나라 그 챗봇 푸디를 통해 실시간 질의 응답이 가능하니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쪽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선생님께서 올해 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서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올해 우리 부산식약청은 식품 등의 규제 개선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디지털 기반 스마트 헬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스마트 GMP 지원 등 식품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고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한 모의 훈련 그리고 우리 부산식약청과 자치단체 간 식중독 대응 협의체를 개최하고 또 식중독 원인 조사를 위해서 검사하는 키트를 제작 배포를 통해서 식중독 발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높이고 특히 그 저소득층, 노인 그리고 그 어린이 등의 취약계층 영양관리와 급식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 관심과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제조 단계의 현장 밀착형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유통 단계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 부산 지역의 냉동 수산식품 햇삽 적용 업체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하는가 하면 데이터 기반 제조 가공 단계의 이물 관리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리고 인터넷 구매 대행 식품의 안전 관리를 추진하는 등 우리 부산 지역의 지역 특화 그리고 취약 분야 중점 관리를 통해서 산업 성장도 함께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청자님, 제가 우연히 접했던 어디 여행을 갔다가 접했는데 탕후루라고 나 처음에 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거 보니까 알고 나서 어떻게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나 당도가 높던데 이런 건 좀 규제를 하지 않나요? 제 기억에 저희가 아마 작년인가 몇 달 전인가 저희 식약처에서 그 탕후루에 대해서 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검사해서 아마 발표한 하셨군요.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예. 아마 저희 이제 홈페이지 쪽에 들어오면은 보도자료 내용을 검색해 보면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검사 결과를 좀 보시고 예. 좀 즐겨 찾으시는 분들 예. 건강 관리에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밥상 안전을 위해 가지고 부산 지방 식약청에서 애를 쓰고 계신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아무리 이분들이 애를 쓰신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또 이렇게 개개인이 밥상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계식품 안전의 날을 맞아서 청장님께서 부산 시민들께 내 밥상 안전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애를 좀 써주셔야 된다.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식품 안전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식품 안전의 날 슬로건과 같이 식품 안전은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학계 그리고 정부가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안전한 생산과 가공 그리고 건전한 유통과 조리 또 철저한 위생관리 등을 바탕으로 해서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도록 식품업체와 소비자 모두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매년 5월 14일 그리고 6월 7일만 식품안전의 날로 기념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식품안전의 날이 되도록 우리 부산식약청은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선제적이고 철저한 식의학 안전관리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부산식약청이 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음식은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말이죠. 우리가 먹는 한 끼는 단순히 허기를 달래기 위한 식사가 아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생산자가 인정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식품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밥상이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기억의 지속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